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에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사실 출근할 때 찍었는데 사람도 많았지만 이렇게 막 쳐다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바로 옆에 지나가면서 막 말씀하시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좀 저도 제가 생각한 거를 이렇게 조리 있게 잘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아쉬움을 이제 보완을 해서 다시 찍으려고 이제 저도 정리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찍어보고 있어요. 어제부터 해서 저희도 이제 시험 기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과목까지 하면은 며칠 전부터 시험 기간이었는데 이제 수학 시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이제 어제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시험 결과를 이제 하나 둘씩 받아보고 있는데 이제 점점 많은 학교들이 이제 시험을 보겠죠, 순차적으로. 근데 이제 남은 며칠을 이제 시험 대비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시험이 곧 끝나거나 끝난,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서 좀 남겨보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어떤 누군가 시험을 본다면 시험에 대해서 이제 잘 봤다고 생각할까, 이제 못 봤다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험 막 끝났을 때 시험을 잘 봤다, 잘 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못 봤어, 못 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제 비율을 따져본다면 제 생각에는 한 100이면은 한 90 이상은 적어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90 이상은 시험 망친 것 같아, 못 본 것 같아, 실수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인 거고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 나름대로 그 미세한 아쉬움들이 보일 거고 또 이렇게 성적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더 잘 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이 분명히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시험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제 제가 학생들 이제 시험 쳐보면 이렇게 당일날이나 며칠 이후에 이렇게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이렇게 제가 연락을 받잖아요. 그러면 못 봤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많고, 그러니까 못 본 것 같아요, 망친 것 같아요, 실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은 꽤 많고, 잘 모르겠다, 뭐 적당히 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잘 봤다고 말하는 학생들은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100점을 맞지 않는 이상에는, 그죠? 100점을 맞지 않는 이상에야 잘 봤다고 말하기가 좀 쉽지 않고, 항상 위를 바라보니까. 그리고 100점을 맞아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너무 쉬워서 다른 애들도 100점을 맞을까봐, 100점이 너무 많을까봐 또 걱정인 게 우리기 때문에 뭐 그렇다,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당일날이나 이제 그 시험 끝난 직후의 판단이 제 생각에는 조금 감정적이고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못 봤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며칠만 지나봐도 이제 채점 결과가 슬슬 나오고 하면 그 상황 판단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실제로 못 봤을 수도 있고 내 생각보다 더 못 봤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하고, 생각보다 잘 본 것 같네 라고 그 인식하게 될 가능성도 꽤 있죠. 꽤 있죠. 그러니까 당일날의 판단이 좀 불완전하고 이제 며칠 지나서 좀 감정이 가라앉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보 기반의 판단을 했을 때 판단이 좀 달라진다 라는 거를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당일날 판단을 이제 며칠 지나서 다시 바라봤을 때
더 냉정한 판단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시험 끝난 직후의 그 직감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굴 필요는 없다. 뭐 사실 아쉬운 게 보이기 마련이죠. 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고 나면 이거 왜 못 봤지? 이거 할 수 있었는데 이거 잘못 썼네? 막 이런 게 막 내고 나면 보이는 게 너무 좀 우리의 아쉬움인데 뭐 다른 아이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당일날 그 뜨거웠던 그 감정이 좀 식고 나면 좀 더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때 바라봤을 때 생각보다 결과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고, 아니면 뭐 내 생각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더라도 사실은 이미 지나간 일이죠. 네, 이미 지나간 일이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예전에 그 어떤 토익 강사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본인 책에 이렇게 했던 말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면, 실수나 실패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만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자주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실수나 실패를 우리가 항상 하지만 후회한다고 그걸 바뀌는 건 없죠. 약간의 후회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또 다음을 열심히 기약하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게 뭘 바꿔주는 건 아니니까 후회하기보다는 다음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MBTI에 우리는 모두가 T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죠.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다고 바뀌는 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등급이 이게 상대평가라 힘든 건데, 사실은 어쨌든 이게 중간고사를 못 보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중간고사를 너무 못 본 것 같은데 기말고사로 뒤집을 가망이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중간고사를 막 꼴등했다, 기말고사를 1등 하더라도 뭐 합산 1등은 안 되겠죠. 뭐 너무 극단적인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못 본 거 정도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등급이라는 게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기는 하지만, 중간고사 성적으로는 어떤 등급의 하위권이었는데 중간기말 합쳐가지고 어떤 등급의 상위권으로 오르거나 그 다음 등급으로 오르거나 이걸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 등급으로 오르는 거를 기대를 해서 그게 이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지만, 다음 등급으로 오르지 않더라도 그 해당 등급에서 상위권으로 오르는 것도 충분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번에 못 봤으니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뭐 얻는 이득이 뭐야,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뭐 우리가 항상 이제 100점, 1등급 이런 것만 바라보니까 첫 시험을 못 보면 100점 1등은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100점 1등 뭐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기말이 엄청 어려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100점 1등 안 된다고 해도 뭐 90점, 뭐 2등, 3등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리고 항상 만회할 수 있다. 그리고 만회할 수 있다고 믿어야 만회가 되는 거지. 만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또 그런 애들이 등급을 못 올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끝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잘했던 거는 잘 살려서 앞으로도 잘할 수 있게 기록해두면 좋겠다. 또 이번에 못했던 거, 뭐 이렇게 시간 관리 면에서, 뭐 암기 과목 그 할당에 대해서, 아니면 뭐 수학 같은 경우 뭐 오답에 대해서, 학원 숙제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학원 숙제를 원래는 전날 몰아서 했는데 미리미리 조금씩 해야 되겠다. 아니면 오답을 나중에 쌓아놨더니 다 못 봐서 다 못하더라도 뭐 오답을 매주 조금씩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암기 과목은 몰아서 못하니까 미리 해야 되겠다. 뭐 암기 과목을 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학교 수업을 좀 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그 피드백이 나오는 게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시험이 어쨌든 치러지고 있어서 좋은 결과를 바라고, 이제 저는 이게 어쨌든 그 결과라기보다는 과정이라는 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도 제 말에 동의가 되신다면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어떤 그 진서연 배우님 영상을 봤는데, 뭐 어떤 저 내용 쇼츠라서 내용은 잘 몰라가지고, 그 어떤 연기를 위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역할을 소화를 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최선을 다했던 경험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시 돌아와도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을 만큼 했다 그러면 사실은 불안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라고 이제 만족이 됐기 때문에,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이제 본인이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저도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제 삶에서 이때만큼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있어, 뭐 이런 적들이 저도 있어서, 사실 사람이 어떻게 모든 순간에 살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이렇게 17살 이런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하는 거 잘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공부를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시지만, 뭐 고등교육이나 대학 교육은 요즘은 대부분 하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기왕 할 거 뭐 1등 하면 좋고 1등급 받으면 좋고 A 플러스 받으면 좋고 뭐 약간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뭐 본인도 그게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한다면 뭐 해보는 거죠. 그리고 포인트는 이건데, 모든 순간 항상 최선을 다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생기면 이제 본인에 대한 좀 효능감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몇 번 내가 최선을 다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저에게 좀 힘을 주더라고요.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나 이거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그 자신감을 주더라고요. 근거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이미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이뤄본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투자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개량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어차피 할 거 계속 미루지 마시고, 다음 기회가 있고 다음 기회가 있는 게 맞는데, 어차피 할 거 이렇게 한 번쯤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받아보면 자신감도 올라가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도 사실은 최선을 다해 봐야 나오는 거지, 적당히 한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피드백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성공 경험이 있으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수학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입실론 델타라는 개념이 있어요. 입실론 델타가 이제 극한 그 미적 해석학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인데, 좀 어려워하죠 보통 학생들이. 근데 저는 입실론 델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생이 어쨌든 동일한 시간적인 그런 제한, 그리고 능력에 대한 제한,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과 이런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영화나 이제 어떤 게임처럼
항상 1등, 막 금메달, 뭐 이런 것만을 이제 달성해가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은 적절한 타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입실론 델타가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보겠다. 이것을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보겠다. 뭐 그런 개념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 친근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1등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2등급에서 타협을 보자 이런 그 뒤로 물러서는 타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투자해야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한계와 내 능력치와 내 그런 최선을 경험해 보면 이제 나의 그 능력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는 또 기쁨도 있을 텐데 이제 그거는 둘째치고 내 능력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내가 어떤 과제와 어떤 새로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요만큼을 해야 이것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그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지. 사이즈가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절대 포기 못하니까 이 정도 노력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걸 하겠다.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만큼의 노력을 해서 이 정도의 결과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이제 분배하는 게 우리의 그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직보 기간이니까 시험 끝나야 아마 여러분들은 다시 학생들을 이제 뵙게 될 텐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다음 단계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 아직 치르지 않았더라도 이제 뭐 벌써 이제 기죽고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수능 같은 것만 보면 어떤 결과, 마지막 파이널로의 그런 성격이 많이 부각이 되지만 사실 인생을 더 살아보면 수능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수능조차도 사실은 과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은 항상 시험과 평가가 있게 마련이고 그것 하나하나들이 당시에는 가장 크고 중요한 게 맞지만 그것 다 과정이다. 그거 다 과정이다. 그 과정이면 어떻게 해야 돼? 과정이면 못 봤어 이런 결과에 너무 집착할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뭘 배울 것인가? 이번에 아쉬운 게 있었으면 다음에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도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말이 길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뵙겠습니다.